시부야에서 지하철로 롯본기를 가기에는 길이 애매해서 버스를 타러 갑니다. JR 시부야역 출구 앞에서 출발할게요. 역사 옆 인도를 따라 나가 쭉 직진하세요. 약간 어수선해 보이는 이곳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롯본기로 가기 위해 탑승할 버스는 51 승강장의 도 1번. 아사쿠사까지 가는 버스이니 일정상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찾아가는 전체 영상은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 이어지는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이 버스도 설명서 6편에서 알려드렸던 도웨이 버스로 앞문으로 승차하며 요금은 성인 210엔 선불로 지불하면 됩니다. 버스 전광판에 한글도 잘 나와서 걱정 없이 탑승할 수 있어요. 롯본기역 앞 정류장 도착. 롯본기의 핵심 건물인 도쿄 미드타운으로 걸어갑니다. 롯본기역 앞 정류장에서 도쿄 미드타운까지 도보 6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 이어지는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도쿄 미드타운까지 걸어가며 롯본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두 얼굴의 롯본기라고 불릴 만큼 대조적인 문화의 롯본기는 국립신미술관, 산토리미술관, 모리미술관 등 세계 정상급의 미술관이 있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고급 명품점이 즐비한 지역이며 동시에 바, 클럽 등 나이트 문화도 굉장히 발달해 있어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지역과 큰 규모의 유흥가가 어우러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문화가 대조적이긴 해도 대립은커녕 오히려 조화를 이루며 롯본기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저녁에 들릴 롯본기 힐즈와 도쿄 미드타운, 두 개의 대규모 복합시설이 양끝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각 건물은 고품격 레스토랑과 카페, 예술, 문화시설, 명품 매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웹툰 원작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보셨나요? 일본에 수출되어 리메이크한 드라마 제목이 롯본기 클라스인데요. 세련되고 국제적인 수준의 건축물, 식사 등도 있지만 동시에 캐주얼한 선술집, 가볍게 즐기는 식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음식이든 식당이든 롯본기에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비영어권 사람들도 많아 다양한 국가와 문화가 어우러져 지내는 곳이라 원작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 롯본기 클라스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도쿄시장 선거 기간이라 강아지 선거요원도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네요. 도쿄 미드타운 도착. 세련된 상점, 갤러리, 맨션, 고급 호텔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입니다. 연간 약 3천만 명이 방문하는 대형 복합시설인 도쿄 미드타운. 높이 약 248m의 고층 빌딩으로 도쿄의 랜드마크 중 한 곳인데요. 초고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천정에서부터 내려오는 따스한 자연광이 밝히는 실내. 각도를 이용해 자연광을 다양하게 연출한 실내 공간이 하나의 예술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인상 깊었는데요. 분명 도심 한복판이지만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왠지 모르게 가슴을 울리는데요. 푸른 녹음과 어우러진 열린 공간에서 누구든 편히 쉬고 도심에 살며 쌓인 몸과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라며 따스하게 맞이하는 듯한 미드타운 도쿄. 건물 뒤편의 녹지 공간은 피크닉하기 좋은 장소로 인기가 많다고 하며 5성급 더 리츠 칼튼 호텔이 상층부에 위치해 있고 45층 레스토랑과 바, 로비 라운지는 일대를 내려다보기 좋은 뷰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마저도 웨이팅이 있는 케이크 전문점 허브스, 1976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클래식한 애티튜드를 즐겨보세요. 외에도 구글 평점 4.5점 이상의 레스토랑이 즐비해 고급진 식사를 즐기고 싶다면 위층으로, 맛과 가성비 모두 챙기고 싶다면 지하로 가면 됩니다. 호화로운 매장들 뿐만 아니라 무인양품, 유니클로 등 일상 필수품과 마트도 입점해 있습니다. 도쿄 미드타운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인테리어가 너무나 인상적이라 건물 자체만으로도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겨울엔 일루미네이션까지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하니 꼭 방문해보세요.
노을이 물들인 롯본기의 색감이 왠지 가슴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데요. 미드타운으로 왔던 길을 다시 걸어 올라가 큰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마치 일부러 설계라도 한 듯 도로 중심에 위치한 도쿄타워를 마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들은 멀리서 봐야 더욱 아름다운데 도쿄타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공간의 색감, 온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듯한 존재감의 도쿄타워. 사람이 없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며 중간에 서서 빠르게 사진을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을이 질수록 더욱 서정적이라는 점. 도쿄 시티 투어 버스도 있는데요. 탑승권만 있으면 운행시간 내에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는 시티 투어 버스로 새 라인의 버스가 대부분의 관광지 모두를 순환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오르락내리락 하기 어렵거나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버스 투어를 추천드려요. 예약 링크는 본문 더보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고층 빌딩도 저마다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소박하면서도 화려한 가게들, 역시나 빠질 수 없는 돈키호테. 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볼 수 있는데요. 쇼핑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요소와 해양 생물의 소중함을 즐기며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저녁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돈키호테 롯본기에서 우나기노 나루세 롯본기점까지 도보 2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 이어지는 전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우나기노 나루세 롯본기점 도착. 일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민물장어 덮밥이잖아요. 롯본기에 평점 좋은 맛집이 있어 찾아와 봤습니다. 메뉴판과 먹는 방법에 영어, 한국어 모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쉽게 주문할 수 있어요. 꽤 작은 가게로 저녁을 즐기러 온 일본인들밖에 없는 로컬 맛집. 깔끔한 사케는 역시 생선 요리엔 최고의 조합이죠. 개인적으로 장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곳에서 식사한 이후 장어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져 버릴 정도로 맛있었던 곳. 맛있게 먹는 법을 따라 먹다 보면 눈 깜짝할 새 장어가 줄어들어 아쉬워서 먹기 싫을 정도였다니까요.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전혀 짜지 않고 너무 달지 않은 맛의 밸런스가 너무 완벽했던 우나기노 나루세. 롯본기 외에도 지점이 몇 군데 있으니 근처에 있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맛있게 식사를 마쳤으니 마지막 일정인 롯본기 힐즈로 이동합니다. 돈키호테까지 걸어왔던 큰 도로로 걸어가도 좋지만 저는 골목 감성이 느껴보고 싶어서 골목으로 걸어갔으니 편한 방법으로 걸어가세요. 우나기노 나루세 롯본기점에서 롯본기 힐즈까지 도보 10분 소요됩니다. 찾아가는 방법은 우측 상단 카드를 눌러 이어지는 전체 영상을 시청하세요. 롯본기 힐즈 뒤편으로 펼쳐진 모리정원은 봄이 되면 벚꽃과 매화로 장관을 이룬다고 하며 겨울엔 롯본기 힐즈부터 도쿄타워까지의 거리에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빠질 수 없는 겨울 절경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롯본기 힐즈 도착. 중앙에 위치한 동그란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G를 탑승합니다. 3층에 내리면 보이는 건물이 티켓 매표소입니다. 미리 예약을 한 바우처가 있다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교환 창구로 가면 됩니다. 입장 티켓을 받아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탑승합니다. 전망대의 위치는 5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한 번 더 티켓을 확인하고 입장해주면 도쿄의 아름다운 모습을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도쿄 시티뷰에 도착합니다.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면 성인 기준 2,000엔으로 미리 예약하고 오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전망대 입장권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에 있습니다. 전망대의 천정 높이도 11m나 돼서 실내지만 개방감도 훌륭한 도쿄 시티뷰. 뷰포인트 중에서도 인기 있는 위치는 당연 도쿄타워를 품은 뷰인데요. 낮에는 혼자만 붉은색이지만 밤에는 반대로
붉고 노란 조명들 사이 파란 조명이라 더욱 눈에 띄는 도쿄타워. 도쿄타워가 바로 보이는 위치엔 의자는 몇 개 없어 대부분 유리 근처에 앉아있고, 도쿄타워가 보이지 않는 다른 뷰포인트는 한산하여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잔잔해진 불빛에 잠시 마음을 놓으며 멍하게 있으니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한 기분이랄까요? 날씨가 좋은 밝은 시간엔 후지산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도쿄를 또 온다면 낮에도 꼭 들러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53층에는 모리 미술관이 있어 함께 묶어보기도 좋다는 점.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복귀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서 내려와 지하철로 찾아갈게요. 롯본기 힐즈는 히비야선 1시 출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1시 출구를 찾지 못해서 롯본기역 3번 출구까지 걸어갔습니다. 이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면 1시 출입구가 나오니 여러분들은 이 길로 걸어가세요. 저는 롯본기역 3번 출구가 있는 라피로스 빌딩으로 걸어왔습니다. 롯본기 힐즈에서 도보 7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3번 출구까지 찾아가는 전체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면 본문 더보기에 있으니 영상 시청해주세요. 롯본기에서 소테지 프레사인 도쿄 교바시에 가려면 무조건 한 번은 환승해야 하는데요. 히비야선을 타고 긴자역에 하차한 후 긴자역에서 교바시역에서 하차하는 법. 히비야선을 타고 히가시 긴자역에 하차한 후 아사쿠사선으로 갈아타 다카라초역에서 하차하는 방법. 오에도선을 타고 다이몬역에서 하차한 후 아사쿠사선으로 갈아타 다카라초역에서 하차하는 방법. 메트로 패스를 사용하실 경우 어떤 라인이든 탑승하면 되지만 현금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히비야선 긴자선 환승 방법을 추천합니다. 저는 히비야선 긴자선 환승을 합니다. 히비야선의 롯본기역은 H4번, 환승할 긴자역은 H9번이라 2번 승강장에서 탑승합니다. 촬영 일정상 숙소로 바로 돌아가지 않아 환승 영상이 별도로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긴자역은 워낙 큰 역이라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환승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교바시역에서 호텔로 찾아가는 방법은 설명서 2편에 있으니 영상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날 일정은 다음 영상부터 시작됩니다.